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 안보 정도를 시작하십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말이죠. 지금 모든 관심이 이제 헌재 판결이 언제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최고의 관심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제가 또한 이제 모든 언론들 유튜브 포함해서 전부 조사해 보니까요, 한 3가지 정도로 압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제일 먼저 하나가, 자, 그동안에 이제 우리 학자들이 헌재 의견서를 그러니까 학자들의 의견을 갖다가 헌재로 참고 자료로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 보냈는데요. 거기에 다 나와 있는 얘기인데, 그 중에서 뭐 허영 교수 같은 경우는 한 10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큰 거를 얘기한다 보면, 맨 먼저가 내란죄를 뺀 것이 과연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 내란죄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논쟁이 이제 심한 것이죠. 예. 왜냐하면 본래 내란죄가 말하자면 이제 그 탄핵 소추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됐거든요. 그게 이제 한 80% 정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철수 의원을 비롯한 이 소수의 몇 명의 그러니까 탄핵 소추에 찬성했던 의원들마저도 내란죄가 안 들어갔으면 나는 그거 찬성 안 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정도로 핵심적 이유 중에 하나가 내란죄인데, 요 내란죄를 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빼겠다. 예, 그래서 요걸 빼겠다고 했는데, 이게 또 이 국회 측에서는 또, 헌재 측에서는, 빼고 안 빼고 하는 것은 내가 알아서 한다. 그러니까 헌재 재판관들의 재량상이다. 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최종적으로 이제 어떻게 되는지 오리무중 아무도 몰라. 저희들끼리만 알아.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끼리도 의견이 다 달라. 그래서 이게 제일 큰 원인이 되겠고, 두 번째 이제 원인, 그 이유는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뭐냐. 이제는요, 그 증거 능력을 과연 어떻게 인정할 것이냐. 예. 이거는 이제 그 재판 진행 과정에서도 문제가 됐어요. 자, 윤곽근 변호인이 지금 헌재 재판관들이 얘기하는 거, 2017년도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썼던 형사법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검찰의 조서, 요 자료도 증거로 쓰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변호인단이 변론 도중에도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어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문영배 요 인간이 딱 이 자리로 흔들면서 나보러 어떡하는 얘기냐. 이거 평에서 결정된 얘기인데, 그럼 내가 잠깐 나갔다 올까? 요렇게까지 반발한 인간이 바로 문영배입니다. 그 정도로 이 증거 문제가 민감해요. 증거 문제가. 자, 그래서 이제 이 증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또 이거는 뭐 꼭 중요로 따지기는 뭐 어렵겠지만은, 그러나 전반적으로 제가 쭉 흐름을 분석해 보면, 내용을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분석해 보면, 제일 큰 게 내란죄를 뺐느냐 안 뺐느냐, 그 다음에는 증거를 과거,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이 검찰 조서를 갖다가 증명으로 인정할 거냐 말 거냐. 그러나 그때하고 지금은 이제 확연하게 게 다른 게, 우리가 변론을 통해서 홍장원과 박정근이 요 검찰 조서 내용을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형소법이 또 바뀌어버렸잖아요.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를 쓸 수 없게 돼 있거든요. 수방사령관도 그 헌재에서 얘기할 때 보면 내가 그렇게 진술한 적이 없다. 예, 그래서 조서가 조작될 가능성도 충분하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그런 증거를 어떻게 인용해? 더군다나 2020년대 형소법이 개정됐는데,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보기에도 어느 누가 보더라도 좌파 헌재 재판관 그리고 우파 헌재 재판 사이에서 이게 싸움이 벌어졌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마지막으로 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일사부재의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일사부재의 원칙. 이거는 이제 헌법상의 대중요한 원칙인데, 쉽게 얘기해서 하나의 일이 부재의, 2번 다시 의결을 하면 안 돼. 한 회기 안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니까 이게 한 번 1차 탄핵소추안은 뭐 실패했잖아요. 가결이 안 됐어. 근데 2번째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거거든요. 근데 이건 또 회기가 달라. 회의를 다시 소집했으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법률가들 사이에서는 아니, 이게 일사부재의 원칙이 회기가 다른데 어떻게 한 회기, 동일 회기일 때가 일사부재의 원칙이 되는 것이지, 회기가 다른데 어떻게 일사부재의 원칙이 적용되느냐, 안 된다 이렇게 하지만, 저 헌법학자들은 이거는 그 다음 14일 날 이게 가결됐잖아요. 요거는 회기는 다르지만은 똑같은 내용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탄핵소추 사유가 줄어들어 버렸어. 그런데 어떻게 이거를 갖다가 일사부재의 원칙으로 안 볼 수가 있느냐. 동일한 몸통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요거 회기가 다른 거에 관해서 유권적 해석은 없지만은 학자들의 경우에는 이거는 회기의
회계가 갖고 다루고도 좀 그 문제가 물론 될 수 있지만은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과 관련해서는 그게 회계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탄핵소추의 직접적 원인이 내란죄이기 때문에 내란죄이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의 의결을 그 하나를 빼려면 만약 내란죄를 갖다 빼려면 별도의 의결이 또 필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14일 날 회계가 끝나면 그 다음 본회의가 열렸을 때 그 회기에서 처리했어야 되는데 이걸 안 했기 때문에 아니다. 그래서 일사부재이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피청구권자의 즉 윤 대통령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사부재의 원칙도 사실상 위반한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 그렇죠? 그 다음에는 내란죄를 뺀 것을 어떻게 인정할 것이냐 인정하지 않을 것이냐.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는 과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때의 경우에는요, 이게 쟁점이잖아. 서로 의견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래? 요 내란죄 뺀 걸로 할래? 안 뺀 걸로 할래? 변론의 과정에서 그거를 토의해가지고 양자가 토의해서 합의에 의해서 넘어가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 문영배 요인간이 말이죠. 그건 내가 알아서 하는 거야. 우리가 재판관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국회 쪽 너희들 개입하지 마. 이렇게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서도 지금도 싸우고 있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 세 가지 때문에 지금 경론이 계속되고 있고, 이 평의가 길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상,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는 제일 오랫동안 지금 이 평의가 길어지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이제 지금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대로요, 드린 것을 갖다가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자, 그래서 일사부재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허용 교수 같은 경우에도 허용 교수가 지적한 10가지 문제점 중에 이제 그 중에 이 내란죄 철회하고 일사부재의 원칙, 그리고 증거 원칙, 이게 허용 교수가 지적한 10가지 쟁점 중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국회 측에서 탄핵소추안 중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헌재가 수용해서 사기 탄핵을 용인한 거나 마찬가지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얘기는 내가 알아서 그냥 내란죄로 집어넣겠어. 이 얘기나 마찬가지다 이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국회 측에서는 이제 변론 단계에서 느닷없이 내란죄를 다투지 않겠다라고 철회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윤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무슨 소리냐, 이게 소추의 중대한 변경이 소추 사유를 갖다가에 대한 중대한 변경인데 당연히 별도로 국회 차원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반발한 바 있어요. 반발한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그 일사부재의 원칙에도 해당되고 내란죄도 해당돼요. 그래서 요 두 가지 무지개 중요하다. 더군다나 말이죠. 이 서류, 그러니까 이제 검찰 서류, 검찰의 이제 조서, 서류를 갖다가 송부하도록 한 거. 이거는 또 이 헌재법 32조 위반이에요. 이게 이제 바로 뭐냐면 증거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증거. 예, 그래서 지금 허영 교수도 말이죠.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수사 또는 재판 중의 사건의 서류 송부, 촉탁을 금지한 헌재법 32조를 위반했다. 1조를 위반했다. 그래서 헌재법은 헌재가 다른 기관으로부터 자주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는 있지만은 다만 수사 중인 사건, 그렇죠? 또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 그 다음에 소추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요구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헌법재판소 32조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요거를 갖다가 헌재가 인정하고 검찰 수사 자료를 전부 다 해가지고 이거를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법 위반인데 지금 요 문영배, 이 좌파들은 법 위반 아니야. 예, 이게 이제 헌재 그 재판 규칙에는 그게 쓸 수로 돼 있다는 겁니다. 규칙. 그런데 요게 이제 법조에서 엄격히 보면 이 규칙에서 이 관련 서류를 쓸 수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 32조 위반이 아닌 경우에 한해서만 쓸 수 있는 건데 여기 그러니까 수사 중인 사건, 재판 진행 중 사건, 소추가 진행 중인 사건이 아닌 경우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지금 헌재가 이 관련 규정, 증거 요거에 관해서도 또 다투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요 세 가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사부재의 원칙, 그 다음에는 내란죄를 넣느냐 뺐느냐, 요거.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이 동일성의 원칙을 벗어나면 안 돼요. 기본적 사실. 탄핵 소추의 동일성. 그러니까 내란죄를 뺐다?
그러면 기본 사실의 동일성이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고, 안 되는 거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사 기록, 이걸 쓸 수 있냐, 없느냐? 이거는 이미 형사소송법이 2017년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만라도 쓸 수 있었는데, 2020년도 형소법이 개정이 되면서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은 쓸 수 없도록 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좌파들은 말이죠. 이걸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왜? 검찰 조서 내용으로 써야 윤 대통령을 탄핵을 인용하는데 자기네한테 도움이 되니까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우리 국민들이 바보냐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이제 우리 국민들이 교육 수준은 높지만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계기로 해서 관련 법규, 이거 학자들이 얼마나 많이 잘 풀어냈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저를 포함해서 법률가가 아닌 우리 국민들도 요 법리적인 해석에 굉장히 밝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지금 현재 있는 좌파 헌법재판관들이 주장하는 요 내용을 동의하지 않는 겁니다. 강력히 반발하는 거예요. 그게 여론조사로 다 반영이 돼. 그러니까 이제 탄핵을 인용해야 되느냐, 기각해야 되느냐. 기각해야 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커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요 학자들의 의견, 그리고 이제 법조계의 의견들을 우리 국민들이 다 아는 거예요. 왜 이게 이 문제가 있는 탄핵 심판이 되고 탄핵 인용이 된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이제 우파 헌법재판관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거겠죠. 당연히. 그리고 또 이의를 당연히 제기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경론이 커지고, 그러니까 경론이 커지다 보니까 이게 만장일치가 됐든 5대3이 됐든 4대4가 됐든 이게 쉽게 결론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다.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있다. 그래서 요것이 이제 그 이의 제기, 그러니까 경론이 만약에 쉽게 끝나면 8대0으로 기각도 될 수 있고 8대0으로 인용도 될 수 있다. 이런 설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8대0이라는 숫자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핵심 쟁점, 요 세 가지에서 우리 이제 우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쉽게 얘기해서 좌파들을 승복을 시키면 8대0으로 기각이 되는 것이고, 거꾸로 우파 헌법재판관들이 이 좌파 헌법재판관들한테 설득을 당하면, 회유를 당하면 거꾸로 인용이 8대0으로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헌재에서도 이건 지금 사실인 것 같아요. 이게 8대0으로 나오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국민적 분열이 일어나고 헌재가 견뎌내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8대0이 기각이든 인용이든 그쪽 하나로 가자. 지금 이런 분위기가 상당히 커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그래서 요 헌재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지금 되고, 그러니까 문영배가 40여 개를 끌어들이면 이제 6대3이라도 인용이 되잖아요. 6대3. 인용이 되니까 요 3명, 우리 우파 3명을 이제 회유를 해가지고, 회유 압박 설득을 해가지고, 이거 봐라. 어차피 인용되는 거 아니냐. 인용될 바에는 만장일치로 인용돼야 이게 헌재에 대한 부담이 작고, 우리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비판도 작다. 그러니 다 그냥 가자. 지금 그런 시나리오 때문에 이 문영배라는 인간이 그냥 끝까지 40여기를 임명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래서 그런 의견을 이재명한테 다 준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우원식한테 줘가지고, 우원식이 어제 노래 부른 거 아니에요. 기자회견까지 같이 가져가지고 40여기 좀 임명하자고. 이게 스토리가 다 이렇게 전개가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내란죄가 넣은 상태에서 심리할 거냐, 뺀 상태에서 심리할 거냐,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가 되겠고요. 증거를 과연 어떻게 이 검찰 조서에서 나와 있는 검찰 조서상의 법적 증거 능력을 어떻게 인용을 할 것이냐, 어떻게 둘 것이냐, 요게 또 하나의 큰 이제 쟁점이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일사부재의 원칙, 요것 때문에 또 굉장히 또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일사부재의 원칙. 그래서 일사부재의 원칙이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에는 다시 제출을 할 수 없다. 이게 일사부재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엄격히 얘기하면 이제 회기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의결 절차가 필요치 않다라고도 그런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설은 무슨 소리냐? 이거 회기에 따라서가 아니라 사안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다. 내용이 똑같으면 회기가 달라도 이건 다 동일한 안건으로 본다. 이게 다수설이라는 것이죠. 자, 이 정도에서 이제 이건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 김부겸 전 총리가 말이죠. 이재명이를 직격하고 나섰습니다. 자, 엊그제도 김부겸 전 총리 발언을 제가 여러분께 들었는데,
뭐냐면 2023년도 가을에 지금 이제 그 당시 백현동, 그 당시 이제 대북 송금 사건 요런 거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의중교사도 그때 다 세 덩어리가 하나 이제 그 구속영장에 다 들어가 있었는데 그때 관련해서 부결돼가지고 부결된 걸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체포동의안은 가결이 됐죠. 가결이 됐는데 가결되는 바람에 이거 왜 가결됐나 보니까 검찰하고 찬성받은 사람들이 뒤에 뒷거래했다. 그래서 내가 이거는 뭐 참을 수 없었다. 이제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잖아요. 요게 지금 이제 논란을 계속 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에 관해서 김부겸 전 총리도 그 이재명이 뭐 하고 있어? 그 사과해. 딱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에 또 벗어나서 오늘은요. 오늘 채널A하고 인터뷰의 토론을 통해서는 이재명을 뭐라고 직격하고 있느냐. 지금 탄핵이 줄 기각되고 있지 않느냐. 줄 탄핵이 줄 기각으로 되고 있어요. 거기에서는 그와 관련해서는 민주당 차원에서 이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사과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 누가? 이재명이가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채널A 방송에서 얘기한 걸 보면은 자, 이재명이가 민주당이 지나친 게 있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지만 국민 보기에 실망스러울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당도 적절한 발언을 해야 된다. 자, 쉽게 얘기해서 당 차원에서도 국민에게 그렇게밖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설명하고 사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면서 정부를 제어하고 견제할 방법이 없는 우리도 그럴 사정이 있겠지만은 국민들로부터 탄핵을 남발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이 계엄하는 원인이 됐다라고까지 발언하지 않았느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에서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본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그리고 또 모든 정당이 다 잘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조금 지나쳤던 것도 있을 수 있고 부족했던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을 그때마다 국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잘못에 대해 사과하고 넘어갈 수도 있다. 그래서 사과해서 손해볼 일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입장문을 내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김부겸 총리가 말이죠. 요즘 연일 그 이재명이를 가격하고 났어요. 잘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경원이는 말이죠. 나경원이는 이 민주당의 이런 폭력적 방탄용 정략 탄핵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혐의 고발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하겠다. 이렇게 폭탄을 쏘았습니다. 옳은 얘기죠. 자, 그래서 오늘 말이죠. 이 헌재 앞에서 그 다음에 윤 대통령 탄핵 각하를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가 있어요. 이 시위에 오늘 나경원이도 이제 참석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이재명이는 8전 8패 정략적 줄탄핵 줄 기각에 대해서 국민께 사죄를 하라. 윤석열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은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2년 반 동안 29번의 탄핵을 했다. 17대 국회부터 21대 전반기까지 18년간 3년간 12건에 불과했던 그 탄핵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정말 이건 놀라운 변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이 개혁될 것을 뻔히 알면서 아무런 사유 없이 권한을 남용한 거에 대해서도 우리도 그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고 앞으로 장차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선 지금까지 벌어진 탄핵에 의한 직권남용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자, 이것도 지금 마치 조기 대선이 올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하는 발언이 아닌가. 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이재명 민주당 이거 기각을 뻔히 알면서도 그야말로 권한을 남용한 것이다.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리고 제도 장치도 만들어야 되고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주어야 된다. 자, 그리고 헌재는 간단한 사회도 오래 끌면서 실질적으로 국정마비의 공범인 역할을 해왔다. 한덕수, 박성재 요 탄핵에 대해서도 빨리 결론을 낼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신 부분은 이제 상당 부분 이제 풀렸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이거 재밌는 얘기인데, 이거 한동훈이하고요. 그 다음에 한동훈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김동아 의원이죠. 이게 이제 이 김동아 의원이 이게 내내 대장동 변호사예요. 그 대장동 변호사, 이거 수임비 안 받고 배지로 챙긴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의혹이 생기는 건데, 이게 지금 이게 뭐냐.
지금 한동훈하고 말이죠. 이재명의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찐명 아주 핵심 변호사 중에 하나인 김동하고 정면으로 붙었어요. 정면으로. 자, 이것이 이제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뭐냐?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거 전부 무효야. 수사고 뭐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이 좌파들은 무슨 소리야? 다 촉법 절차에 따라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전부 다 구속영장도 다 합법적인 청구를 통해서 받아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말이죠. 예, 지금 이제 요런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앞으로 이제 끌고 갈 것이냐. 예, 요게 이제 문제인데, 요와 관련해서 지금 나경원 의원이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이건 직권남용으로 고발해야 된다. 아주 강하게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우리 그래서 고위공무원들이 일하고 싶어도 못하게 만들었다. 이 2년 반 동안 29번, 17대 국회부터 21대 전반기까지 18년 동안 12건에 불과했다. 그러니까 이재명 민주당이 얼마나 무도한지 알 수 있다. 민주당이 기각될 것을 뻔히 알면서 아무런 사유 없이 권한을 남용한 것도 우리가 법적 책임을 추구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앞으로 장차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은 물론이거니와 우선 지금같이 벌어진 탄핵에 의한 직권남용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 그리고 헌재는 간단한 사유도 오래 끌면서 실질적으로 국정마비에 공범 역할을 했다. 그리고 이제 한덕수원이나 박선희 장관에 대해서도 탄핵을 빨리 결론을 내달라. 이런 입장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지금 나경원 의원이 이제 고발한다고 했는데요. 아주 세게 고발을 좀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제 우리 국민들의 그 희망사항이에요. 자,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민주당, 이재명이, 이 한동훈이가 정말 위험한 사람, 정말 위험한 사람 해놓고서 이제 영어로 most dangerous man 이렇게 쓰고 올라갔어요. 쓰고 이제 썼는데 요걸 보고 김동하 의원이 요거를 보고서 이제 시비를 하는 겁니다. 영어를 쓰려면 똑바로 써라 이거죠. 예.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종의 이제 해프닝 에피소드인데, 자, 그래서 정말 위험한 사람이다. 예, 정말 위험한 사람이다. 자, 요게 그 영어 표현을 과연 어떻게 하는 게 맞겠느냐? 예, 맞느냐? 자, 그러면요. 이거에 관해서요. 제가 이제 한번 자료 화면을 제가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께서도 상당히 빨리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예, 빠르게. 자, 그러면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예. 자, 그냥 아무 말 없이 영어로 most dangerous man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most dangerous man. 자,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게 한동훈이가 쓴 말입니다. 정말 위험한 사람. most dangerous man. 정말 위험한 사람. 그러니까 최고로 위험한 사람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이제 요 문제 제기한 지금 이제 김동하죠. 김동하는 이거 영어도 쓸 줄 몰라. 영어 앞에 이건 더 most. 예. 최상급을 써야지. 그럼 더라고 써야 맞는 거지. 늘 잘못한 거 있어. 예. 요렇게 바로 맞받아치는 겁니다. 바로 맞받아친다. 그러니까 김동하가 이 칠 사람이 아니잖아요. 김동하 또 꼬장꼬장 해갖고 또 입장문을 내놨어요. 한동훈 지금 전 대표의 신변을 갖다가 구속을 못하니 이거 빨리 체포라도 해서 체포영장이라도 집행하라. 이렇게 지금 입장문을 내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참 이게 참 기가 막히죠. 아니 이게 지가 뭔데 말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김동하가 우리 이제 자, 이것도 제가 여기 예, 요 영어 표현을 가지고 김동하가 시비했어요. 너 영어도 할 줄 모르지? 영어 할 줄 모르면 그냥 조용히 있지 왜 이런 걸 영어로 쓰고 그래? 예, 이렇게 이제 쏘아 붙인 거가 되겠습니다. 예, 쏘아 붙인 거가. 그런데 이게 더가 영어로 더 most라고 더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거 가지고 논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말이죠. 지금 이제 이걸 보면 이제 편의상으로 얘기할 때는 그냥 most dangerous man 해도 예, 대부분 그러니까 이제 이 김동하 같은 경우는 그냥 더가 안 들어가면 대부분이라는 한국식 표현이 맞는 거고 더가 들어가면 최고 이 위험한 사람이라는 게 되는 건데 아이 미국 사람들 이 책도 봐도 이거 안 써있더라. 뭐가 잘못됐느냐? 요렇게 반발을 하고 그리고 이제 김동하는 무슨 소리냐? 앞에 더가 있어야 최저급이지. 사전 다시 찾아봐.
또 이렇게 해서 핑퐁을 하는 이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우리 국민의힘의 당협위원장들도 저도 이제 만나게 됐는데, 예, 이거는 그야말로 이거는 뭡니까? 더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가 그렇게 대단한, 지금 저희들 둘이서 싸움이 벌어진 것처럼 그렇게 대단한 이 싸움거리는 아니다. 이제 통상적으로 말이죠. 통상적으로 막 대화할 때, 그럴 때는 뭐 덜을 빼도 무슨 의미인가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또 덜을 안 넣을 수가 있어요. 안 넣을 수가 있다. 예. 그래서 이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거는 한동훈이도 그렇고, 한동훈이는 일종의 이게 지금 노이즈 마케팅 하는 것 같아요. 노이즈 마케팅. 본인의 지금 머리가 잘못되어 있거든요.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이게 막 돌아가니까 그 신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튜브 여기에다가 SNS를 통해서 딱 체크를 했다. 그런 징표로다가 다행을 하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말이죠. 이 정도로 해서 지금 싸움이 붙은 내용까지. 그래서 요거는요, 아무리 한동훈이가 미워도, 예, 지금 일부 이제 유튜브들은 한동훈이 영어도 되게 못하는 주제에 왜 영어를 써갖고 난리야? 망신당했잖아.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망신당한 거 아니고 한동훈이가 영어를 잘못한 것도 아니다. 그냥 편의적으로 쓸 적에는요, 그냥 most dangerous man 해도, 아, 그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야. 상당히 위험한 사람이야. 이렇게 다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원래 영문법을 가지고 강하게 주장한다면 최상급 표현인 이 김동아 지금 변호사가 의원이 얘기하듯이 덜을 붙이는 게 맞아요. 근데 안 붙인다고 해서 꼭 틀리는 건 아니다. 신문 같은 데서도 말이죠. 신문 같은 데서도 제목 같은데 이런 데는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더가 안 들어가요. 왜? 아니 저도 제목 달 때 뭐 미주알 고주알 다 안 달잖아요. 그 무슨 말인가 다 알으니까. 그런 것처럼 더가 빠졌다고 해서 꼭 틀렸다고는 볼 수 없어요. 꼭 틀렸다고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 더가 붙어서 맞은 거냐 틀린 거냐 이걸 가지고서도 지금 이 뭐라 그럴까요? 이게 더를 일부러 붙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일부러 붙이지 않았다. 더를. 예, 그렇게 이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요, 우리가 한동훈이가 미워도 한동훈이가 그렇게 무식해갖고 이건 틀린 건 아니고, 저는 오히려 이런 영어 표현을 두고 시비를 하는 김동아 변호사, 이게 더 그런 발상이 참 무섭다. 이렇게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오직 비호야, 한동훈이 이 영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우파들이, 야, 한동훈이 너 영어 좀 똑바로 해. 영어도 못하는 주제에 이런 이제 비판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비판이. 자, 그러나 그건 그야말로 이제 비판이고, 예, 실질적으로는 그게 꼭 틀렸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야, 그래서 이제 그 댓글들을 보니까 말이죠. 영어교사 34년 한 사람이다. 특정인 혹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람인데 신문의 헤드라인 등에서는 더를 생략이 가능합니다. 옳은 얘기예요. 그리고 찌주장 것들 이모 한국 안 쓰면 삐뚤어지네요. 그렇게 이제 비꼬아서 입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방송 많은 시청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